안녕하세요. 금융나침반입니다. 제가 채무통합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자주 설명을 드렸죠. 채무통합. 채무통합은 이금융권의 다중채무를 같은 이금융으로 통합을 하는 그런 상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론, 현금서비스 얘네들을 여러 군데 흩어져 있으면 같은 이금융권, 저축은행, 캐피탈 쪽 그쪽으로 하나로 이렇게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자주 드렸었어요. 근데 오늘 또 채무자 한 분이 이 채무 통합을 하고 싶다고 문의를 주셨어요. 근데 이분께서 궁금하신 내용이 채무 통합을 하게 되면 여러 건의 채무를 하나로 통합하니까 그래 대출 건수가 줄어드니까 신용 점수가 올라갈 것 같다 내가 봐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0 남아있어 잔액이. 그럼 어차피 이게 3천만 원이고 이것을 통합을 해도 어차피 더 이상 추가로 돈 쓸 것도 아니면 똑같은 3천만 원인데 왜 이게 월 납입 금액이 줄어드나요? 이렇게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전에 영상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간혹 가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왜 같은 금액이 줄어들면 월 납입 금액이 줄어드는 건 알겠는데 똑같은 금액인데 왜 월 납입 금액이 줄어드는 걸까 라고 해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채무통합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예를 좀 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대출을 받았어요. 3천을 받았고 이걸 상환 기간을 6년으로 계약을 했어요. 6년. 그리고 금리는 13%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분께서 그리고 월 납입금 월 60만 2,223원을 납입하게 됩니다. 이거는. 자, 그런데 이분께서 이걸 쭉 상환을 해서 4년을 상환했어요. 4년간 상환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남은 금액 그리고 나서 원금은 1220만 2,234원이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2천만 원 대출을 받았고 이건 5년 상환으로 계약을 했고 금리는 15%. 이건 월 47만 5,799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2년을 상환해서 현재 남은 원금은 1,342만 1,259원이 남게 됩니다. 이거 정확한 금액이에요. 제가 다 계산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자, 1천만 원을 또 대출 받아가지고 이거 역시 5년 상환으로 계약을 하셨고 이건 금리가 17%. 그리고 이건 월 납입 금액이 24만 8,526원이 남아 있어요. 자, 이거의 경우에는 1년을 상환해서 원금이 어딨냐 831만 6,006원이 남아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한번 이렇게 대출을 하나, 둘, 셋 이렇게 3건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전부 다 이금융권이고 이자도 13, 15, 17%. 그래서 월 납입 금액이
월 납입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월 납입 금액만 이것만 합치면 얼마냐면 132만 6,548원. 그래서 너무 부담이 돼. 그래서 이것을 좀 채무 통합을 해가지고 월 납입 금액을 줄여보고자 연락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채무를 통합하게 되면 이 남아있는 원금 있잖아요. 원금. 얘네들이 이제 남아있는 원금을 이제 통합을 하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해서 얘들이 얼마 남았느냐 합하면 3,410만 9,889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금액을 이 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 이걸 하나로 이제 묶어버리는 거죠. 하나로 통합을 해버리죠. 자, 그러면 이 금액, 여기에 이제 뭐 중도상환 수수료 좀 있을 거고 해서 3,500만 원을 대출을 통합 상품을 이용했다 쳐요. 3,500만 원을 7년 계약을 했고, 금리는 14%가 주어졌고, 이렇게 되면, 월 납입 금액이 65만 5,900원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게, 있구나. 한 달에 납입하는 게 132만 6천. 그런데 통합을 하게 되면 65만 5천. 절반으로 줄어버려, 절반으로. 납입 금액이. 자, 그럼 오늘 그 문의 주신 분이 하는 말이 이거죠. 여기도 3,400, 이거 3,500, 그냥 똑같아 치고, 이 똑같은 금액인데 어떻게 이렇게 월 납입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버리나요? 이게 이제 궁금한 거죠. 자, 이걸 보려면 이제 이렇게 봐야 돼요. 여기서 봤을 때, 지금 6년 계약을 했고 4년을 상환했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제 2년만 남은 거예요, 2년만. 앞으로 2년만 납입하면 이 3천만 원 없어져. 자, 이거 같은 5년 계약해가지고 2년 상환했어. 그러면 얼마 남았어요? 3년 남았잖아요. 3년 상환하게 되면 이건 또 없어지는 거야. 이거 마찬가지로 5년 중 1년 상환했으니까 이제 4년. 4년만 상환하면 이게 대출이 이제 나는 다 없어. 하나도 없어. 대신에 이제 그 중간에 대출 받으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2년, 3년, 4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아무리 길어봤자 4년이면 모든 거 다 갚아, 나는. 2년 상환하면 이거 없어져 버리지. 60만 원.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수월하죠. 40하고 20 얼마, 7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아무리 길어봐야 4년이면 다 없어지는데, 채무 통합을 하게 되면 이 남은 잔액 3,400만 원 되는 거, 이 3,500만 원을 7년으로 몽딱 그래가지고 쭉 길게 늘어 빼버린 거예요. 쭉 길게. 그러니 월 납입 금액이 줄어들게 되죠. 이게 바로 채무 통합의 장점이에요. 월 납입 금액을 줄일 수 있다. 가장 큰 장점이죠. 왜? 통합하려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한 목적보다는 납입 금액을 줄이자는 목적이 가장 커요. 너무 힘드니까 납입 금액이 많아서. 근데 자연스럽게 통합이 돼버리면 납입 금액도 줄어들지만 신용점수도 또 올라가 버려. 그런 장점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라는 게 있게 되죠. 단점은 뭐냐? 이렇게 통합을 했어. 그래서 납입 금액을 줄이는 효과를 봤는데, 자, 그러면 내가 항상 그 대출 받을 때 이거 항상 계산해 보라 했죠. 내가 이 대출금을 받았을 때 총 상환하는 기간 동안 총 납부하는 이자. 이 납부하는 이자가 얼마가 되는지. 총 이자가 얼마냐면 2,095,634. 2천만 원. 2,009만 5천. 2천만 원이라고 볼게요. 총 납입하는 이자가 2천만 원이에요. 이 7년간 상환하는 동안에 총 납입하는 이자가. 그러면 얘네들을 봤을 때 앞으로 이제 2년 남았고 3년 남았고 4년 남았다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이제부터 2년 동안 납입해야 될 이자가 얼마가 남았느냐? 얘 같은 경우에는 172만
561원이 남고, 맞죠? 이 같은 경우에는 332만 7,826원이 남고, 이 같은 경우에는 326만 7,619원이 남아요. 이 금액이, 이자가. 앞으로 만약에 통합을 안 하고 계속해서 이대로 갚아 나갈 경우에. 그럼 이 세 개 더하면 얼마냐? 이 세 개를 딱 더해서 이리 가지고 와서 볼게요. 그렇게 되면 얼마냐면 831만 6,006원이에요. 딱 봐도 단점이 뭔지 보이죠? 자, 똑같은 3,500만 원이지만 이제 이건 2년, 앞으로 2년 후에 다 상환될 거, 3년 후에 다 상환될 거, 4년 후면 다 상환돼. 근데 지금 납입 금액이 너무 많아가지고 통합을 했어. 납입 금액 좀 줄이자고. 그랬더니만 이 납입 금액이 132만 6천 원에서 65만 5천 원. 절반으로 줄여버린 거예요. 근데 이 남은 잔액 3,500만 원을 7년으로 쫙 늘려놨더니만 월 납입 금액은 절반으로 줄였는데 이자가 지금부터 통합을 안 하게 되면 앞으로 총 나는 내야 될 이자가 830만 원 정도 되는데 통합을 하게 돼 버리니까 통합을 하니까 2천만 원으로 꽁충 뛰어버려. 얼마예요? 150% 가까이 되죠? 이자가 아니 150%란다. 예. 그러죠. 150% 정도 더 내게 돼요. 이게 바로 채무통합의 가장 큰 단점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 아무도 안 해줄 거예요, 상담사들. 고객님 이거 하게 되면은 납입 금액이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자는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말했다가 아무도 통합 안 해버리게 상담사들 굶어 죽으라고 아무도 얘기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계산을 해봐야 돼. 본인이. 근데 계산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납입했던 기간 빼고 남은 기간 해가지고 얼마, 남은 기간 해가지고 총 이자, 지금부터 내야 될 이자 이런 거 계산해보면 뭐니까 네이버에 대출 계산기 검색해가지고 거기다 하나씩 입력해보면 이 다 그거 하는데 뭐 제가 봤을 때 뭐 10분도 안 걸릴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겠어요? 내가 월 납입 금액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나 솔직히 이거 갚아 나갈 자신 있다. 뭐 앞으로 대출 받을 일도 없고 이런다면은 이런 분들은 절대 통합해서는 안 돼요. 통합하면 이자만 더 많이 내. 근데 월 납입 금액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 죽겠어. 이거 생활하기도 힘들고 이런 분들은 이자 지출이 더 많더라도 통합을 해야 돼요, 반드시. 왜? 만에 하나 연체해버리면 이거 아무것도 못해, 통합이고 뭐. 또 그리고 납입 금액이 너무 많아서 생활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빚을 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했죠. 빚을 낼 확률이 높아요. 그럼 또 여기서 뭐 몇백만 원 또 늘어나고 몇백만 원 또 늘어나고 그러면서 신용점수는 더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너무 신용점수가 떨어져가지고 그때는 통합하고 싶어도 못 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통합을 해야 돼. 다만 그런 분들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통합했어. 절반은 줄었어. 근데 나 132만 6천 원 내고도 지금까지 버텨온 사람이야. 최소한 4년 이거 1년이니까 1년은 최소한 버텨온 거야. 계속해서 받았으니까 1년간 이대로 유지했으니까 1년 내가 버텨온 사람이야. 그러면 지금 힘드니까 이 금액은 다 못 내더라도 일단 65만 원 내고 한 100만 원, 32만 원 자기 생활비로 더 쓰고 100만 원 잡고 약 35만 원 정도가 남잖아요. 이 금액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그냥 나 힘드니까 다 써버리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힘들고 그 돈만큼은 저축을 해요. 적금을 넣어요. 그럼 1년이면 얼마예요? 35만 원이니까 한 4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죠? 이 400만 원을 가지고 이 원금을 중도 상환을 하라는 거예요. 원금을 중도 상환하게 되면 어떻게 돼? 만약에 1년이 지나면 대략 뭐 한 65만 원이니까 20 얼마 잡고 한 200 얼마 뭐 한 3,100, 200만 원 정도 남을 거예요. 그러면 400만 원을 상환했다 쳐봐.
그러면 2,800으로 줄었다고 해요. 그럼 2,800에 대한 납입 금액이 나와. 그럼 이보다 이제 더 떨어져, 납입 금액이. 그럼 내가 저축할 수 있는 돈은 더 많아지잖아. 그럼 또 그만큼 또 1년간 저금해. 그래서 만기 차면 또 중도 상환하고, 중도 상환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7년을 채울 필요가 없죠. 7년 안 채우고도 그 안에 충분히 나는 빚을 다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2천만 원 다 안 나가지, 이자가. 이렇게 해서 이자 지출을 줄이고 하루라도 빨리 이 빚을 없애야 됩니다. 그냥 내가 납입 금액이 65만 5천 원 줄었으니까 그래, 아이고 그동안 좀 못 썼던 거 좀 쓰면서 살자. 그러면서 다시 소비가 늘어나 버리면 내 빚은 절대 안 줄어들어요. 절대로. 반드시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납입 금액을 줄였으면 그걸 저축해서 원금 상환하는 데 쓰려고 계획을 꼭 잡고 대출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